네, 오늘 조합회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베이직 아이덴티티, 즉 여기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에 배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베이직 아이덴티티 오브 불리언 엘지브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예제를 오늘부터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 보이는 건 6개의 퀘스천이 있는데, 우리가 이 베이직 아이덴티티 오브 불리한 엘지브라를 능수능란하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여러분 뭐 다 잘 아셨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문제 유형이 다 거기서 돌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몇 개 정도 잘 외워두면 몇 개 문제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오는 이제 불리한 엘지브라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좀 외워둬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럼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물론 외우기 전에는 한번 이해를 해두시고 외워야 이 전체적인 이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장을 처음 들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한참 30분 정도 강의하다가 슬라이드를 날리고 지금 처음부터 강의하는 거라 두 번 강의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뭐 그러면 더 잘하겠죠? 그쵸?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풀 건데요. x 플러스 xy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베이직 아이덴티티에 보면 2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x만 쓰는 게 아니라 1을 곱해주면 이건 x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x가 있고 뒤에도 x가 있기 때문에 뭔가 쌍을 맞춰서 결합 법칙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x가 있고 1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2번에 의해서 아까 2번에 의하면 그냥 x가 아니라 x 곱하기 1이니까 여기 뒤에 곱하기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럼 1과 y를 결합 법칙으로 이것처럼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1이라는 것과 다른 것을 더하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여기 3번에 의해서 1이 다른 불리언 이런 베리어블이랑 더해지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x 곱하기 1이 되고 x가 된다.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x랑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자, x가 있어요.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죠? x랑 y의 두 개를 and로 결합한 겁니다. 곱해졌으니까. 그럼 이게 x랑 y가 있으면 and로 곱해진 거. 교집합이 되죠. 근데 더하기는 뭐죠? 합집합이죠. 5하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근데 이건 x입니다. x 그 자체. x면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요 부분이 x가 되죠. 그러면 요 두 개가 5화로 묶였어요. 둘 다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x 자체가 되죠. 이렇게 x라고 표현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즉 불리한 엘지브라는 우리가 집합 이론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더하기는 5하기 때문에 5하는 합집합, 곱하기는 and이기 때문에 and는 교집합,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칭해서 풀면 그렇지 어렵지 않게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라는 건 항상 옳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과 y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체 집합 또는 y잖아요. 또는은 오와는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또다시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인데 x와 1의 지금 교집합이죠. 그럼 전체가 있고 x가 있다고 하면 이 전체와 x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x 그 자체가 되죠. 그러니까 x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논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합처럼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외우지 않고 있으면 집합처럼 풀어도 되는데, 사실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x나 y 뭐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쓰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 변수가 막 5개다 6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문제 한번 더 볼까요? 이것도 역시 x가 왼쪽 오른쪽 다 있기 때문에 x를 묶어주면 되겠네요.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y 더하기 y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자, y 더하기 y 프라임은 우리가 7번 식에 의해서 x와 x가 아닌 컴플리멘터리를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7번 식에 의해서 얘는 x 1이 되고, x랑 1이랑 곱해지면 x라고 이 전 예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x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 집합으로 한번 풀어봤으니까 얘도 한번 집합으로 풀어볼까요? 자, y인 것과 y가 아닌 것들, y인 것과 y가 아닌 컴플리멘터리 얘네들의 더하기는 5와 5와는 뭐 합집합.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y이거나 y가 아닌 것들을 다 합해라. 그럼 전체라는 소리죠. 전체고 그래서 이건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1. 그래서 x 곱하기 1이 다시 나오게 된 거고 이 전 예제에서 봤듯이 전체와 x가 있다면 그들의 and 즉 교집합은 x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집합처럼 풀어도 뭐 답이 나오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거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아 얘는 그거네. 우리가 이거 했었어요. 어디지? 그러네요. 15번. 즉 A 더하기 BC가 있으면 그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C다. 요거 한 적 있습니다. 즉 그거를 활용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물론 이게 A라고 치고 얘를 B라고 치고 얘를 C라고 친다면 A와 B는 컴플리멘터리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not negation 그러니까 A와 A가 아닌 것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연관이 있잖아 싶은데 일단 단순하게 둘이 다른 건 다른 거니까 이게 다른 기호를 써서 한번 본다면 이제 A 더하기 BC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y이거나 y가 아니거나의 합집합일 경우에는 이건 아까 우리가 1이라고 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1이 될 거예요. 얘도 아마 7번식에 의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1 곱하기 x 더하기 y가 될 것이고 그냥 x 더하기 y가 최종 답이겠네요. 자, 보시면 얘도 어떻게 한번 집합으로 볼까요? 그러면 x 얘는 우리가 x인 것과 x가 아닌 것들의 교집합이니까 전체 1이다 말할 수 있고 x 더하기 y니까 1에다 x 더하기 y 곱하면 x 더하기 y다. 뭐 이거 집합을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뭐 전개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되겠네요. 그쵸? 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쵸? 뭐 이거 집합으로 한번 해볼까요? 좀 약간 이해가 확 되진 않겠지만 x와 y가 이렇게 다 친다면 자 x와 이 x니까 x의 x가 아닌 x의 나머지 것들 컴플리멘터리 그 컴플리멘트 오브 x를 하면 요것들 이 나머지들이 되겠죠? 요 나머지들 요 x가 아닌 x의 나머지들과 뭐 y의 교집합이죠. y는 뭐죠? 요거죠. 그런데 두 개를 더하래요.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건 뭐죠? 요게 되겠죠. 이거는 x 합집합 y니까 합집합은 더하기니까 x 더하기 y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집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면 얘는 우리가 x 전개를 볼까요? 이렇게 전개하면 x 더하기 xy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6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똑같은 거를 우리가 교집합을 해주면 and를 해주면 x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x가 있으면 x 자신을 또 교집합을 한다 그러면 x 또 자신이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x고 더하기 xy가 된다라고 알 수 있고요. 우리 x 더하기 xy는 우리 1번식이 똑같죠. 그렇죠. 얘 x라 했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x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나요? 그쵸? 자, 밑에 거를 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전개를 해야 되나요? 예, 뭐 전개를 해봅시다. x 더하기 xy 더하기 아니다 전개할 필요 없다. 전개할 필요 없다. 어디 보자. 요거에 의해서 15번에 의해서 왜냐하면 왜 전개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왜 들었냐면 요 앞에 게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a 더하기 bc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c다. 이런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요 앞에 a가 두 개여서 우리 오른쪽처럼 표현되어 있는 애라면 a를 묶어서 밖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나머지 b, c를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8번 시기에서 x와 x의 컴플리멘트를 곱하면 0이 된다 그랬어요. 얘는 0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x 하나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집합으로 나타내도 얘는
y인 집합과 y가 아닌 집합의 교집합이에요. y인 것과 y가 아닌 것의 교집합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0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 x와 0의 합집합을 하면 x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합집합을 해봤자 x 그 자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x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관점에서 보더라도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전개를 해봐야겠네요. 얘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x 프라임 더하기 xy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 딱 봤을 때 아까 8번식에 의해서 요것에 의해서 0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x인 것과 x가 아닌 것들의 교집합이 있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이니까 xy만 쓴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기본적인 거를 외워도 되고 풀이 과정을 좀 전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손으로 한 번씩 꼭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여기 퀘스천 1번부터 6번까지 외우는 건 아니지만 저 테이블 보시면 저기 1번부터 17번까지는 조금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거나 숙제는 괜찮죠. 숙제 같은 건 괜찮은데 퀴즈나 시험에 나오면 빠른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전개하고 외울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을 증명하고 계속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솔루션이 이 다음 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께서 복습하실 때 쓰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강의를 다시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컨센서스 티어렘이라고 나옵니다. 컨센서스 티어렘.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xy 더하기 x 프라임 g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x라는 게 있고 x의 컴플리멘트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x와 x 프라임의 컴플리멘트리가 있으면 그 뒤에 y라는 것과 z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z, y 이렇게 있겠죠. 그럼 뭐냐면 요 뒤에 있는 것들 y, z 그러니까 x와 x 컴플리멘트리 붙어 있는 y와 z가 이 뒤에 또 나란히 있다면 얘는 생략해 준다. 없어진다는 거. 얘가 나중에 없어져요. 그쵸? 왼쪽 오른쪽을 보세요. 다른 게 뭡니까? 제일 뒤에는 YZ가 있느냐 없느냐만 달라요. 그러니까 요 앞에처럼 이렇게 써 있다면 요 YZ를 없애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봐야겠죠. 증명하는 과정은 다음 것 같습니다. 예, 증명하는 과정은 다음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서 전개를 저 라인 바이 라인 전개가 굉장히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요거과 요거는 일단 동일해요. 그렇죠? 똑같네요. 근데 우리 아까 이 전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A와 A의 프라임, 그러니까 A 바나 뭐 A 프라임이랑 똑같은 표시죠. 이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A가 아닌 것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거나 A가 아닌 것들의 합집합은 전체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1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YG는 그대로 YG라고 좀 써줘도 되는데 YG는 YG를 써줘도 되는데 곱하기 1이라고 써도 되고 곱하기 1이라는 건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컴플리멘트를 더한 것이어도 되니까 여기는 X와 X의 컴플리멘트를 더한 거라고 표시를 해서 지금 이 모양으로 이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즉 요 앞에는 YG는 이 그대로 왔지만 얘가 1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얘가 이제 전기가 됩니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양쪽에 다 들어가요. 양쪽에 들어간 다음에 이 분배 법칙. 양쪽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정렬 해주면 x 먼저 나오고 y 나오고 g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x, y, g가 될 거고 뒤에는 x 프라임 y, g가 될 거고 지금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이 앞에는 지금 또 그대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대로 정렬을 하냐면 xy가 있는 것들은 이 앞으로, x 프라임 z가 있는 것들은 이 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근데 이 뒤에는 지금 1이 숨어 있는 거죠. 얘도 지금 뒤에 1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z 해서 이렇게 되고요. 얘도 1 더하기 y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은 전체라 그랬잖아요. 전체 또는 g라고 한다면 g는 어차피 전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체 그 자체예요. 얘는 그냥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냥 1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베이직 아이덴티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미 3번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얘는 베이직 아이덴티티 3번에 의한 거예요. 3번. 자, 그래서 근데 xy에 1 곱한 건 그냥 xy죠. x 프라임 g에 1 곱한 건 또 x 프라임 g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이 계속 살아남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뒤에는 yg만 사라진다. 맨 마지막에 세 번째 텀만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수식을 전개함으로써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얘는 일단 얘가 이제 컨센서스 테어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뭐 A와 A 프라임 나올 거고요. AC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B A 프라임인데 뭐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니까 A 프라임 B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B C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딱 보시면 A and A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X이거나 그리고 또 뭘 만족해야 되면 동시에 X가 아닌 걸 만족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0이라서 남은 건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를 봤더니 어라 아까처럼 X와 X 프라임 있고 그 다음에 봤더니 그 뒤에 따라붙은 게 CB인데 CB가 그대로 나오네. 그 컨센서스 티어렘에 의해서 뒤에 있는 애는 날려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것만 남습니다. 그쵸? 예,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컨센서스 티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자체를 우리 지금까지 게이트 하나, A 하나, X 하나, 뭐 B 하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요 하나하나에 대한 컴플리멘트를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하나하나에 대한 컴플리멘트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하나에 대한 컴플리멘트인데 함수 전체의 컴플리멘트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드모르강의 법칙을 씁니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16, 17 드모르강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x 더하기 y라는 전체의 컴플리멘트, x 곱하기 y라는 전체의 컴플리멘트를 어떻게 전개하는지는 드모르강의 법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드모르강의 법칙이 씌워지고 나면 이 컴플리멘트가 이렇게 각각의 원소에 이렇게 쫙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안에서 풀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함수 전체를 딱 갖다 놓고 거기에 AND랑 OR로 막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의 전체 컴플리멘트를 함수가 만약에 뭐 A 더하기 B 뭐 C 뭐 AND에다가 더하기 OR에다가 뭐 D에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 위에 바를 쫙 붙여서 컴플리멘트를 구해주세요. 이 함수 전체에 반전을 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했으면 일단은 여기를 빠져나오려면 16 또는 17번의 식에 있는 드모르강의 법칙 한번 딱 통과한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모르강의 법칙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 여기 이 컴플리멘트 오브 펑션 즉 함수를 반전시키는 건 뭐냐면 드모르강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함수가 보니까 f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f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였나 보네요. 그래서 그 위에 뭐가 붙어 있다? 바가 붙어 있다. 즉 반전을 시켜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드모르강의 법칙 써놓고 시작하죠. a 더하기 b의 드모르강의 법칙은 a를 반전시키고 곱하기 b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드모르강의 법칙은 a, b 곱해진 게 있으면 그 전체를 반전시킨 건 a와 b를 더해서 반전시켜서 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냥 요거 A, 우리 요 전체를 그냥 A라고 그러고 전체 그냥 B라고 합시다. 그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통으로 갖다 놓고 쓰면 너무 계산할 때 복잡하니까 그런 건데요. 자, F1이 A 더하기 B였으니까 전체 바를 붙인 건 전체 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걸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A의 바 곱하기 B의 바 이렇게 되죠. 그러면 A가 뭐죠? X 프라임, Y, G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프라임 있는 거고 또 곱하기 X 바, Y 바, G에 또 프라임 있는 거죠. 프라임이랑 바랑 똑같은 의미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드모르강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2번에 의해서. 왜냐면 곱한 것에 대한 전체 반전이니까. 지금 괄호로 묶어서 전체를 반전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더하기 Y의 바 더하기 Z 이렇게 되고 곱하기 얘 반전되니까 X 더하기 얘 반전되니까 Y 더하기 반전되니까 G의 반전
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안에도 드모르 강의 법칙이 또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드모르 강의 법칙이 쓰이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는 것 같은 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는 사실 아까 강의를 요거 풀다 실수하는 바람에 동영상을 지금 처음부터 녹화하는 거라서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 보면 얘를 통째로 A라 그러고 얘를 통째로 B라 그러고 얘를 C라고 하자라고 하면 F2의 경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를 통째로 반전시켜서 나도 통째로 반전을 시킨다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A의 반전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반전 이렇게 되겠네요. 뭐에 의해서? 드모르강의 제2 법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요거 하나를 또 D라고 본다면 A와 D가 곱해진 것에 대한 반전인데 그럼 A의 반전 더하기 D의 반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된다? 얘는 A의 반전 더하기 얘도 드모르강의 제1법칙에 의해서 B의 반전 곱하기 C의 반전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A, B, C에 그 반전하는 게 충분히 다 분산돼서 다 쫙 들어갔으니까 각각을 다시 한번 복귀시키겠습니다. A는 뭐라고? X라고. 그러니까 얘는 X니까 X의 반전 이렇게 되죠. 더하기 B는 뭐라고요? B는 여기서 Y 반전, G 반전이래요. 그래서 얘는 죄송합니다. 반전을 한 다음에 B를 써야 돼요. B가 뭐라고? Y의 반전 곱하기 Z의 반전이래요. 곱하기 C의 반전이래요. C는 Y랑 G죠. 여기에 반전. Y, G 이게 C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걸 다시 해주면 X의 반전 더하기 여기도 드모르 강의 법칙 제2 법칙이 또 성립이 되네요. 왜냐면 Y 바와 G 바가 곱해져 있고 전체에 또 반전이 씌워졌으니까 그럼 요 안에서 얘를 Y 더하기 Z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이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은 긴 거니까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Y, Z라고 쓰고요. 곱하기 뒤에는 얘는 Y랑 Z의 반전이래요. 그럼 얘도 저 드모르강의 제2법칙 그대로 똑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얘는 Y의 바 더하기 G의 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최종의 이제 목적, 최종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아까 이거 하다가 이게 강의 노트를 만들다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거 전체가 반전인 줄 잘못 봤어요. 이게 끊어져 있는 건데 요거 실수하는 바람에 지금 처음부터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볼게요. 뭐 이런 것도 뭐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반전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것의 반전을 구해라. 근데 요건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괄호로 이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그러니까 A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반전을 시키는 거니까 A의 반전 곱하기 B의 반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A 요게 B니까 요것의 반전 곱하기 뒤에 거의 반전 이렇게 되는데 이건 드모르 강요 법칙에서 곱하기의 전체 곱하기 되어 있는 것에 그러니까 A 곱하기 B 있는 거 전체 반전을 시키면 A의 반전 더하기 B의 반전이 되는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Y 바의 더하기 Z 그 자체에 곱하기 뒤에 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반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뭐냐면 F2를 이렇게 반전시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X 얘를 그냥 B, C라 그러면 X 곱하기 B 더하기 C를 반전시키면 X 반전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반전이고 얘는 X의 반전 더하기 B의 반전 곱하기 C의 반전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X는 그냥 X 반전이었고 더하기 B는 Y 바 G 바의 전체 반전이고 C는 Y G의 전체 반전이고 그럼 X 더하기 얘는 우리가 곱하기에 대한 드모르강의 법칙이니까 Y의 두 번 반전 더하기 Z의 두 번 반전이 되겠고 뒤에 거는 Y의 한 번 반전 더하기 Z의 한 번 반전이 되겠네요. 그럼 X고 두 번 반전은 그 자체 Z 그 자체 또 Y는 한 번 반전이니까 반전 써주고 Z의 반전 써주고 요게 지금 우리의 최종 결과가 됩니다. 보시면 이것과 동일 여기 더하기 동일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탠다드 폼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논리 헤로틱한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민텀과 맥스텀이란 두 개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텀 뭐냐면 이제 텀을 프로듀스하는 게 민텀이에요.
그러면 여기 민텀이 나오고 뒤에 있는 게 맥스텀이 나오죠. 자, 프로듀스 한다는 건 뭐냐면 곱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맥스텀은 뭘까요? 더하기겠죠. 우리 항상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and는 곱하기, or는 더하기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민텀이 곱하기인 프로덕트야? 그럼 맥스텀은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맥스텀이 나오는데 맥스텀은 썸텀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곱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z에 대한 민텀에 대한 테이블을 그린다고 한다면 x, y, z가 0 또는 1이 되는 변수들이니까 x, y, z는 0 또는 1이고 즉 프로덕트 텀이기 때문에 다 곱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x, y, z를 다 곱해준다? 뭐한다? 다 AND 게이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얘가 1이 나오기 위한 거예요. 1이 나오기 위한 거. 그러면은 x를 그대로 쓰면 and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a, b, c 세 개의 입력을 받는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x, y, z 세 개의 입력을 받는다 그러면 요 세 개가 모두 다 참여해야지 참이 나는 게 and예요. 0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죠. 반전을 시켜서 얘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또 0이래. 그럼 얘도 반전시켜서 얘도 1을 만들어야 돼. Z도 반전시켜서 1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다 위에 바가 붙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앞에다 0이기 때문에 얘를 반전 세 번 시켜서 세 번 반전시켜서 곱해줘야 얘가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는 1이 나와요. 이게 0에 대한 이제 민텀이다. 그래서 민이니까 맥스니까 대문자, 민이니까 소문자 써서 소문자 m에 서브 지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1이고 나머지 생각해 보세요. 뭐 m 이게 지금 두 번째 거거든요. m 서브 1. 두 번째 거는 요거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제로가 반전이 되지 않고 그냥 z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 0이 곱해져서 이거는 이제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M1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요 000을 넣으면 얘네들은 여기다 000을 다 집어넣으면 쫙 다 집어넣으면 제일 위에 있는 것만 1이라고 제대로 대답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0이라고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밑에 거 보시면 x랑 y는 둘 다 0이니까 곱해주면 0으로 만드는 애들이니까 x랑 y는 반전을 시켜줘야 돼요. x나 y는 반전을 시켜주고 z1을 곱해서 우리가 프로덕트 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1이 나올 것이고요. m1이 이거는 두 번째 거니까 m1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이해하기가 쉽죠. 지금은 그 다음은 x랑 z를 반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x랑 z를 반전해주고 y는 1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m 서브 2가 되고요. 이거 색칠 때문에 잘 안 보이네, 그쵸? 그다음 세 번째 것도 첫 번째 x만 반전시켜주고 y, z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것 같이 첫 번째 x만 반전시켜주고 y, z는 그대로 쓰고 얘는 네 번째 거니까 m 서브 3라고 쓰고요. 그래서 m 서브 3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x 그대로 쓰고 y, z를 반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상한 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다섯 번째라서 m 서브 4. 얘는 두 번째 것만 반전시키고 y만 반전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줍니다. m 서브 5. 얘는 마지막 것만 반전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줘요. m 서브 6. 얘는 다 1이니까 그냥 모두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네요. m 서브 7. 이렇게 우리가 프로덕션 텀을 만듭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뭐냐면 그래서 x, y, z가 들어올 때 얘네들이 각각 0 또는 1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조합을 하게 되면 총 8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8가지 나오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얘네들이 1이 나오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논리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위의 경우처럼 다 0이면 일단은 0, 0, 0이 나왔으니까 걔네들 다 1, 1, 2로 바꿔줘야 되는 게 목표라서 다 셋 다 모두 반전을 시킨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요 경우다. 예를 들어. 그러면 x만 0이네. y, z는 1이네. 그러면 셋 다 1이어서 곱해져서 1이 나와야 되는 경우라면 x만 0에서 1로 반전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만 반전을 시키고 y, z는 그대로 쓰면 우리가 1이라는 결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텀은 저렇게 x에만 발을 붙이고 y, g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M1부터 시작해서 M7까지 다 만들었으면 M0부터 시작해서 M7을 다 쓴 다음에 요 000을 여기다 다 넣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000만을 위해서 디자인했던 이 프로덕트 텀만 1이라는 값을 내버릴 거고 다른 텀들은 어디선가 분명히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곱해주면 그걸 AND를 취하면 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바로 민텀이 되겠습니다. 맥스텀은 뭘까요? 맥스텀은 즉 민텀은 곱하기니까 민텀이었죠.
맥스텀은 더하기니까 맥스텀이에요. 더하기면 5와 연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랑은 좀 약간 반대되는 양상이 나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맥스텀은 서메이션을 위한 거예요. 서메이션을 위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덕트 텀이기 때문에 얘는 다 곱해진 형태로 나와 있지만 얘는 지금 썸 텀이기 때문에 다 더해진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더해진다는 건 뭐다? 5와 연산이다. 5와 연산.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똑같습니다. 그 프로덕트 그 썸텀은 일단 그리고 얘는 맥스텀이기 때문에 소문자는 다 대문자로 쓰고요. 소문자는 다 대문자고요. 자, 얘는 역시 이 논리 연산은 똑같아요. 다 1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예요.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첫 번 아니다. 얘는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얘는 뭐냐면 다 0이 돼야 다 0이 되는 게 지금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 0이 되는 게 자, 아까 1이 돼야 되는 건 프로덕트 텀이고 썸 텀은 다 0이 되는 경우예요. 0이 되는 경우만 구해준 다음에 걔만 반전시키면 1이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이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주 중에서 하나만 1이 되면 1이 되긴 할 텐데 그럼 유니크한 하나의 썸텀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0, 0일 때 0이고 0, 1일 때 1이고 1, 0일 때 1이고 1, 1일 때 1인 게 이게 바로 오화 연산이지 않습니까? 유니크한 결과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쵸? 요 경우를 만들어 줄 거고 이 경우에 대한 특별한 텀 하나가 유니크한 텀 하나가 딱 나오면 그게 썸텀입니다. 요거에 반전을 시키면 이제 이 나머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요 나머지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필요한 때에 반전시켜서 써주면 되고 지금은 썸텀은 오화 연산으로 엮는 겁니다. 예. 근데 특정해서 하나의 경우가 나오는 건 모두 다 거짓인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모두 다 거짓으로 만들어서 다 더해서 0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그 민텀이랑 완전 반대죠. 아까는 모두 다 1이 나와서 참이 나오게 한다면 얘는 오화 연산에서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0이 나와서 0이 나오는 그 하나의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00이니까 얘는 뭐 딴 거 해줄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000. 두 번째가 001이죠. 얘는 마지막 게 1인 게 참 눈에 거슬리네요.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것만 발을 붙여서 우리가 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어떤가요? 두 번째만 1이니까 거슬리네. 두 번째만 이렇게 발을 붙여줘요. 세 번째 것은 어떤가요? 맨 앞에 게 1이고 세 번째 게 YZ가 1로 되어 있으니까 걔를 반전시켜줘야죠. 그래서 YZ를 반전시켜줍니다. 자, 세 번째 거는 뭐다? 맨 앞에 있는 1이 거슬리니까 얘만 반전시켜주고요. 그 다음은 뭐다? X랑 G, 즉 첫 번째와 세 번째 것만 반전시켜주고요. 그 다음 뭐다? 첫 번째, 두 번째만 반전시켜준다. 마지막 뭐다? 모두 다 반전시켜준다. 그래서 다 OR을 붙여주면 답이 다 0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에 맥스텀 서브0 M 서브0부터 시작해서 M 서브 7까지 해서 다 0이 나오게 하는 게 이 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민텀과 맥스텀을 잠깐 봤는데 이걸 이제 써먹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테이블 필요해서 그냥 여기다 앞에 있는 테이블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 검은 박스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은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 연산할 때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그냥 저렇게 붙여놨어요. 보시면 M 서브 3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였대요. 예, 이건 M 서브 3에서 그냥 가져온 거죠. M 서브 3 요거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드모로가의 법칙에 의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바가 붙어 있으면 아니 A, B, C의 전체 바와 같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 드모로의 법칙에 의해서 요거 똑같은 거니까 프라임이 그래서 x 프라임 y g가 됐어요. 그럼 뭐냐? x 프라임 y g는 x 프라임 y g가 어디 있지? x 프라임 y g가 여기 있다. 그렇죠? 여기 어디냐? M3예요. M3에 바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맥스텀과 민텀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3라는 거 하나를 그냥 예제로 딱 가져온 거거든요. 이 M3라는 예제를 하나 이렇게 딱 가져온 건데 M3라는 예제, 요거 하나의 예제를 딱 갖다 놓고 지금 요걸 갖다 본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얘를 전개했더니 얘는 민텀에서의 M3의 반전이더라. 얘네들 간의 관계는 뭐냐? 얘네들의 관계는 컴플리멘트 관계다. 즉 M3, 스몰 M3에다가 스몰 M3에다가 발을 붙여주면 캐피털 M3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그샘플의 목적은 뭐냐면 왜 이 문제를 보여주냐면 우리가 민텀에서 반전시키면 맥스텀이 된다는 그 예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 위에는 뭘 말한다? 민텀과
맥스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밑에는 뭐냐? 밑에는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경우가 이제 딱딱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이제 대문자 F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 각각이 우리가 요건 다 세 개 다 모두 반전시킨 거니까 M0랑 똑같죠. 생긴 게 얘는 M0. 여기 써 있네. M0. 얘는 뭐랑 똑같죠? M2랑 똑같네요. M2. 얘는 M5랑 똑같고 얘는 M7이랑 똑같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주느냐? 얘 M0부터 시작해서 M7 좀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서메이션 M의 0,2,5,7 0,2,5,7을 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 F라는 함수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테이블 딱 갖다 놓고 저것만 보고 매칭시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텀을 가지고 저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건데 얘 F가 만약 이렇다면 이 전장에 나오는 결과죠. 여기다 F에다 프라임 붙였어요. 뭐다? 컴플리멘트 반전시킨다는 겁니다. 반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전시키면 뭐 어떤 룰이냐면 지금 M 서브 0부터 시작해서 M 서브 2, M 서브 5, M 서브 7이 있죠. 얘를 반전시키면 뭐냐면 우리 집합에서 봤을 때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본다면 전체 집합 S라고 본다면 지금 얘네들 네 개를 가지고 있는 요 F라는 함수는 A라는 거예요. 요 A라는 함수죠. 그럼 지금 뭐죠? A의 여집합을 구한 거죠. A를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구하라는 소리입니까? 여기서는 M1, M3, M4, M6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게 되고 따라서 컴플리멘트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히 계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집합처럼 전체의 경우가 이 전체 경우니까 전체 갖다 놓고 F가 이 중에 일부다. 그럼 F의 반전은 그를 제외한 나머지 거다라는 거 우리가 집합 이론에서 쉽게 이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몰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의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한 거에다가 컴플리멘트를 했다는 건 A 바, B 바, C 바, D 바를 더한 다 곱한 거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바 붙인 거를 다 곱한 거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랬죠? 얘네들 관계 얘는 민텀의 반전이 맥스텀이다라고 했으니까 요 각각을 맥스텀으로 쓸 수 있어요. 각각을 맥스텀으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M1의 x텀은 요거 뭐 M3의 x텀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건 M1에 해당 얘는 M3에 해당 얘는 M4에 해당 얘는 M6에 해당하니까 얘네들 각각 더한 것처럼 얘도 각각 더해준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플리멘트 계산도 할 수 있다. 드몰간의 법칙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이한 건 이 M이라는 건 이렇게 다 더하잖아요. 이렇게 얘는. 근데 대문자 M은 다 곱해요.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부호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지금 프로덕트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프로덕트라는 기호. 시그마는 더하는 거고 프로덕트는 다 곱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대문자 M들 다 곱하니까 이렇게 프로덕트라고 써주고 대문자 M에 이건 1번, 3번, 4번, 6번이니까 1, 3, 4, 6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민텀과 맥스텀의 관계에 대해서 드몰간의 법칙을 기반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본다면 이걸 볼까요? 이걸 본다면 자 요거를 해봐라. 근데 요거는 지금 모르는 변수가 x, y, z 세 개네요. 자 x, y, z 세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 경우는 그래서 x, y, z 세 개의 변수 갖다 놓고 모든 경우를 다 전개한 다음에 그래서 얘가 0, 0, 0에서 모든 8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요 식에 지금 다 넣었어요. 그래서 대문자 이 값을 계산해서 쭉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0, M0, M1, M2, M3, M4, M5, M6, M7 중에서 지금 M3과 M67 이걸 뺀 나머지 모든 거잖아요. 0, 1, 2, 4, 5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들 m들을 다 더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써놓고 있지만 어떠한 불리한 펑션들도 로지컬 썸 오브 민텀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로지컬 썸을 다 이제 연산을 한 다음에 그들의 우리가 민텀들의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2가 이렇게 0, 1, 2, 4, 5라고 구했어요. 0, 1, 2, 4, 5라고 구했어요. 그럼 얘의 컴플리멘트는 얼마냐? 그러니까 얘에다 프라임 붙인 건 얼마냐는 거죠. 그럼 아까도 했죠. 우리가 0, 1, 2, 4, 5인데 이걸 위한 이걸 제한 나머지들 3, 6, 7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한 집합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A라는 걸 구했어요. A가 어떤 일부 영역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A의 컴플리멘트, 즉 반전되는 건 뭐냐면 그 전체에서 그걸 제한 나머지 것들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노란색 칠한 이 부분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서킷으로 표현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건 y의 반전이래요. 그래서 y의 반전시킨 게 들어가고 두 번째 건 x를 반전, 그다음 y는 그대로 g를 반전해서 들어가고요. x, y를 그대로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end죠. end예요. 그러니까 end. 근데 이거 end 할 것도 없네. 하나짜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셋을 뭐 하고 있습니까? 오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화의 게이트에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f라는 함수값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나온 거 이제 2레벨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2레벨 서킷은 뭘 의미하냐면 레벨 1, 레벨 2예요. 즉 이 게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1층이다, 2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명할 수 있으면 이건 2레벨 서킷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다른 경우는 또 뭐가 있는지. 이거는 A와 B를 곱한 거래요. 그럼 A와 B를 and. 그 다음에 C가 있고 B와 D와 E래요. D와 E를 O화에 집어넣네요. O화. 그 결과를 갖다 놓고 C랑 곱하래요. and. 그 다음에 그들을 O화를 하래요. O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뭐냐? 이 별거냐 하는데 이거는 뭐라 부른다? 1층, 2층, 3층. 그래서 이거는 3레벨 임플리멘테이션, 3레벨 서킷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보면 얘는 AB를 더 곱한 거, 그다음 CD를 곱한 거, 그다음 CE를 곱한 거에다가 걔네들을 다 더하니까 다 덧세기에 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5하기에 넣으면. 따라서 이거는 몇 레벨이 어떻다? 하나, 둘. 그래서 이건 2레벨 서킷, 2레벨 임플리멘테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불리한 펑션,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sum of minterm은 이렇게 서킷으로 sum of product 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민텀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왜 여기서 갑자기 서킷이 나오냐면 민텀들은 다 곱해진 거잖아요. 그쵸? 다 곱해진 거예요. 이거 m 스몰 m 하나하나가 다 곱해진 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스몰 m 하나 곱한 다음에 다 서메이션을 해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서킷은 다 이렇게 민텀으로 일단 부분을 표현한 다음에 걔를 서메이션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sum of produc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sum of min텀은 sum of produc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민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민텀 여러 개 묶어서 심플리파이한 게 요거 하나하나 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덕트를 먼저 한 얘 이치 컴포넌트를 구한 다음에 얘를 마지막으로 서메이션, 즉 5와 연산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서킷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텀이나 맥스텀이나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럼 한번 또 볼까요?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얘도 뭐 일단 우리가 그 서킷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예. 자, x는 x 그 자체로 들어가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따로따로 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end가 붙어 있겠네요. end가. 요거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y를 그냥 쓰지 말고 반전해서 쓰고 g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5와 연산을 해라. 그 다음에 end 연산을 시켜라. 곱하기니까. 마지막 거는 x 또는 y 또는 g의 프라임이래요. x 또는 y 또는 g의 프라임이래요. 얘네들 5와에 넣고 그 결과를 받아서 이 세 개의 결과를 AND를 해서 f를 도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층, 2층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실제로 서킷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제 말이 좀 제가 빠른 관계로 이제 그리고 제가
수업을 실제로 여러분이랑 강의를 하면 이제 얼굴 보고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를 알 수 있어서 또 이제 자주 반복을 해요. 자주 반복하고 예시를 많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니까 이제 안 그래도 말이 조금 빠른데 이제 슬슬 이제 그 이제 예시를 여기 있는 거를 한 번 설명한 걸 두 번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가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보고 있어야 이해를 못하면 설명했던 것도 한 번 더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대신에 여러분은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빠른 관계로 뭐 200소라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갈 것이고 다음에 또 계속 순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말에든 언제든 강의는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뭐 진도는 지금 저희 무리 없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